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2시 51분 지금 지나고 있고요. 장 마감까지 한 40분 정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장 마감까지 알차게 많은 종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원활한 상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시간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스피 오늘 역사적인 신고점 또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만큼 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2416포인트입니다. 2420포인트대까지 22포인트대까지 올라갔었는데 현재는 상승폭이 살짝 둔화가 돼 있긴 하지만 여전히 2410포인트대고요. 1%대의 상승폭을 가져갑니다. 지수로만 봐도 24포인트 이상이 상승하고 있는 오늘 시장인데요.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전략 후광 장세입니다. 2400포인트 초반부터 2421포인트까지 쭉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한 6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 흐름 괜찮은데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2,993억 원이나 팔고 있는데요. 기관은 1,328억 원 사고 외국인은 1,175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651포인트 선에서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장중 흐름 살펴보시면 오늘 장 초반엔 좋았습니다. 655포인트부터 출발을 해서 이내 상승폭 많이 내줬고요. 현재 포인트 부근 하락은 아니지만 강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와서 현재 상승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외국인만이 삽니다. 428억 원 외국인이 순매수하고 기관이 231억 원, 개인은 141억 원 각각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큰데요. 0.85% 하락합니다. 9원 70전이 하락하면서 1130원대 중반까지 내려앉은 모습. 원화는 강세가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인기 검색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 텐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증권주, 포스코, LG화학입니다. 일단 시총 1, 2위 종목이 나란히 1,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살펴볼 텐데 또 신고점 또 돌파했습니다. 253만 5천 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254만 7천 원까지 장중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54만 원까지 터치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가고요. 사실 삼성전자가 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해도 거부하실 분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삼성전자의 독주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위를 살펴보면 여기에 더 잘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입니다. 아직까지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고요. 2분기 실적 삼성전자만큼이나 좋을 것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7만 원 훌쩍 어느새 돌파했고요. 증권가는 연일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만 원대, 10만 원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과연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 주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SK하이닉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잘 가고요. 증권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권주는 잘 달립니다. 2,400 돌파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까지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1%대에서 2%대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파란불을 보이고 있는 종목은 증권주 가운데 단 한 종목도 오늘 보이지 않는 증권주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실적 개선 기대감, 그리고 중국발 훈풍, 그리고 철강 원자재값 가격 상승 등 여러 가지 호재들이 보이고 있었는데요. 어제 잠깐 쉬어가고 다시금 상승 흐름입니다. 31만 원대 터치했고요. 31만 4천 원대, 31만 5천 원대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역시나 포스코도 경신한 모습입니다.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도 잘 달립니다. 31만 4천 원. 오늘 장중에는 5%대 급등이 나오기도 했고요. 현재도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화학 잘 달리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 흐르고 있는데요. 삼성 SDI, V원텍, 일진다이아, 나노스, 엠젠플러스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 SDI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급등입니다. 18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삼성 SDI 저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랜만에 흑자 전환 전망입니다. 7분기 만에 전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번 분기에도 흑자일 것이다. 그런데 예상보다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조금 갈팡질팡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그때마다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흑자 전환 전망이 좀 강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18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는 삼성 SDI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V원택입니다. 상장 첫날이고요. 공모가 상회하는 모습들을 사실 보여줬습니다. 22,0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윗꼬리 달고 빠지는 모습 6%대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프 보시면 21,950원대부터 18,700원대까지 급락하는 모습, 윗꼬리 달고 쭉 빠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장 첫날이고요. 신규 종목입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라고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일진다이아입니다. 나흘째 상승이고요. 52주 신고가 오늘도 경신하면서 상한가 진입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납품 소식입니다. 상한가에 진입한 이유는 납품 소식에 일단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요. 지금 상한가가 살짝 풀리는 모습들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일단은 상한가에 진입해 있는 상황 그리고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노스 살펴보도록 하죠. 나노스는 지금 6,610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상장 폐지 요건에 부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상한가에 바로 아침부터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엠젠 플러스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세계 최초 인간 인슐린 분비 복제 돼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8,840원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오늘장 현재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모습, 소식이 나오자마자 급등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시 57분 29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조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시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 전 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 보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고지해드립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홍섭 연구원,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권홍섭 연구원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야기해 볼까요? 네, 먼저 보실 종목은 LG화학입니다. 네. 예, 오늘 지금 장중 5%가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NCC 마진 둔화에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사업 부분이 가성소도와 PVC의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이런 실적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분기 실적은 기대치에 더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기초 소재 부분과 함께
정보정자, 배터리 부문에 성수기 진입을 함으로써 실적이 더더욱 개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31만 4천 원을 돌파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34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상승할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매수를 하겠다 하시면 한 29만 4천 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미래에셋대우입니다. 미래에셋대우도 현재 그 7일날 초대형 IB 인가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요게 9월 정도의 인가가 전망이 되면 9월 정도 인가가 되면 본격적인 IB 도약을 함으로써 향후에 그 미래에셋대우의 사업 실적이라든지 전망치가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또 매수 추천가는 1,6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11,500원 이후에 계속 좀 밀리다가 조정을 받고 지금 다시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이 경우에 11,500원 매물대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12,0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오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겠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LG이노텍입니다. 최근에 그 아이폰 버그 이슈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그 안면인식 센서가 어떤 버그가 났다. 이렇게 지금 뉴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안면인식 센서가 아이폰에 탑재된다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면서 하반기 아이폰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안면인식 센서에 대한 시장성도 향후 40%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여져 있고요. 현재는 조정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6만 원에서 16만 5,500원 정도 사이에서 계속적인 그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16만 한 3천, 4천원까지 돌파를 한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해성옵틱스입니다. 해성옵틱스 또한 그 듀얼 카메라 장착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아이폰을 시작으로 갤럭시라든지 하웨이라든지 여러 가지 스마트폰에 대해서 또 탑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또한 또 중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스마트폰 중소형 업체들한테도 납품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해성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이 6,080원 정도가 지지하는 것을 보시고 그쯤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매수한 이후에는 다시 정고점이 7,300원까지 단기적인 추세를 보시다가 한 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런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엄청나게 올랐는데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71,900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된 것도 있지만 그 도시바 반도체 인수에 대한 지분 인수 방식이 아닌 그 융자 방식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좋은 평가로 받아들여서 이런 상승을 이어갈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도시바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지분 인수 방식을 하게 된다면 경영권에 침해되지 않느냐는 일본의 여론에 좀 맞춰서 다른 방법인 융자 방식으로 협업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 이것은 이제 12로 전환이 가능해서 그 자금에 대한 회수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지분 인수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네, LG화학부터 SK하이닉스까지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자, 이제 또 바로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5종목씩 들어보는데 어떤 이슈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요. 자, 지난 11일이죠. 그 당시에 며칠 안 됐습니다.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순매수해서 과연 지금의 시장 가운데서 연기금이 과연 어떤 패턴을 갖는지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지난 12일 날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습니다. 아신 것처럼 삼성전자 이샷 현재도 253만 원대. 과연 254만 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것이 정말 맞날 정도로 상당히 고민이 많이 있는데, 자, 이런 고민 가운데서 연기금이 일단 순매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먼저 화면을 통해서 역시 삼성전자가 올 한해 얼마나 올랐는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좀 느끼시는 것도 맞다 보겠습니다.
자, 기본 팩트 가운데서 이런 말씀 드려봐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이런 그 기본 바 위에서 매수했던 것들은 외국인이고요. 이 아래 하단은 외국인이 매도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실수하는 연기금의 순매도 보이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5월달 이후에 연기금이 매수보다 매도를 하고 있다. 다만 며칠 전부터는 소폭이나마 매수로 돌아섰다. 이런 부분들이 연기금의 최근 들어 기본 패턴이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자, 삼성전자 지난 2월달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정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때 구속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각 증권사 외신에서 했던 말이 뭐냐면 삼성전자 이정 부회장이 구속됐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전자가 주가가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 그런 코멘트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죠? 그 당시에 주가가 어떻게 보면 180만 원대, 최근 들어서는 지난 7월 13일 오늘이죠. 약 254만 원대에 갔다는 것은 어쩌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관련돼서 그만큼 오너리스크보다도 삼성전자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지난 2월 달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전자 주가 하락하고 그것이 결국 한국 증시가 하락할 것입니다. 이런 어떤 코멘트가 예상보다 뻘쭘한 모습들이 지금 기록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이 이런 한마디 말씀 드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최근 들어서 패턴들이 그 외국계들이 순 매수한 날보다 순 매도한 날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상승하고 있지만 결국 외국인들은 작은 박스권 내에서 매수 매도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주가는 올라가고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오히려 주가는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 들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시작 현재도 상승목 하락 종목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삼성전자의 어떤 주가를 빼보면 대인주권이죠. 어쩌면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이 2,400선을 돌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뺀다면 1,900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개인들은 오히려 허탈하는 모습들이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종목 가운데서 포스코 종목을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포스코 최근 들어 왜 이렇게 상승할까요? 자, 포스코 상승하면 우리가 이런 말씀 드립니다. 즉,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했고 그만큼 중국이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철강업종의 구조적인 효과가 한국에 있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좀 말씀을 그동안 있었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5월달 이후에 예상보다 포스코의 주가 급등했습니다. 아무리 급등 이면 가운데서도 지금 화면이 약간 가리고 있지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를 넘어서 포스코, 즉 외국계들이 매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외국계가 왜 이렇게 포스코를 중심으로 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포스코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오늘 31만 5천 원, 즉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포스코 하락보다 상승할 여지가 많습니다. 그런 각도로서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6월달 이후입니다. 6월달 이후에 연기금은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체적으로 연기금이 아무리 매도한다 하더라도 포스코나 그리고 삼성전자 외국인이 매수하면 상승한다 이런 어떤 단순한 논리로서 시장을 접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종목이죠. 통상 유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WTI가 45달러 밴드로서 어떻게 보면 출렁출렁거리는 가운데서 그만큼 정유 3사가 약세 모습 보이는 가운데서도 SK이노베이션이 작년부터 기본적인 매출 가운데서 정유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배터리 부분에 상당히 강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서 사드 배치 관련돼서 중국은 부정적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배터리 관련돼서 중국에서 원하는 배터리 스탠다드 표준의 어떤 표준 규격이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그걸 못 맞춘다 그런 관점으로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의 모멘텀이 떨어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부분들은 4월달 이후에 연기금은 오히려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지난 며칠간 즉 지난 3일 정도 소폭이나마 연기금이 순매수하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SK이노베이션의 상승 하락보다도 아직까지도 좀 이 정도 주가가 하락했으면 좀 하락하는 것이 끝났나 이런 어떤 의문도 있지만 여전히 연기금 매수 그리고 지금 아랫바에 보여드리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순매도하고 있어서 SK이노베이션도 역시 외국인의 어떤 매수 매도에 따라서 상당히 탄력적이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 그리고 포스코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들은 증권사가 아무리 좋은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외국계가 매도하면 이 종목의 주가는 하락한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SK하이닉스입니다. 자, 이 종목들은 많은 코멘트가 있었죠. 최근 들어서 SK하이닉스가 결국 어떻게 보면 개인들은 삼성전자 살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한 주당 250이 넘어서기 때문에 10주만 되면 2,500만 원이고요. 자, 그럴 바에는 삼성전자가 상승한다면, 즉 반도체가 상승한다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개인들은 결국 SK로 상대적으로 좀 몰리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2월 27일 날 45,000원대, 실은 45,000원도 상당히 비싸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느덧 삼성전자 상승과 맞물려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71,900원, 즉 삼성전자 그리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IT 중심으로 상승이 좀 각도로 가고 있다 보겠고요. 자, 눈에 띈 것들은 최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몇몇 종과 같게 연기금을 중심으로 SK하이닉스 매수했다는 것은 결국 71,900원, 즉 주가가 고가를 하더라도 연기금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1년, 2년, 3년 지금까지 가져가겠다. 그런 관점으로서 연기금 순매수했고요. 다만 특징인 것들 가운데서 외국인입니다. 이 기본적인 라인 아래에 있는 것들 외국인들이 당일 매도했다는 건데요. 예상보다 상승한 날도 뭐 4월, 3월 중순에 있었습니다만 상승한 날보다 하락한 날이 많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외국계들은 삼성전자는 비싸더라도 사겠지만 SK하이닉스는 이쯤에서는 매수한 날보다 매도한 날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S건설입니다. 자, 건설주는 우리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작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유가가 그만큼 45달러 밴드를 가고 있다는 것은 유가가 지난 2004년 얼마나 갔었죠? 배럴당 100달러 넘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는 소위 오일먼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그 소위 중동 국가들이 돈이 많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배럴당 100달러 넘었고요. 지금은 45달러 밴드이기 때문에 똑같은 원유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보다 50% 즉 중동이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한국의 건설주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중국에 수주를 많이 했는데 수주 기대감이 상당히 적다는 부분이고요. 물론 한국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 가운데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런 부분 관련돼서 지금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GS건설을 비롯해서 건설업종의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어떤 월가의 전문가 그리고 중고차 전문가의 평가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섰기 때문에 건설주가 급락할 것입니다. 평가했습니다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예상보다 금융주를 넘어서 건설업종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이유는 정확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내수가 좋아진다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코멘트했던 제이노믹스 이런 부분이 되려고 그러면 SOC 투자에 대한 강점이 즉 건설업종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 창출의 기본 키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연기금이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연기금의 순매수 패턴을 좀 말씀드려보면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지난 6월달 이후에 주가 상승과 그리고 연기금의 순매수의 그림들을 같이 이어나오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GS건설을 비롯해서 연기금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대감은 결국 연기금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면 최근 들어서 건설업종의 주가의 상승은 외국인보다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에 상당히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연기금 순매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문자 상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466번님께서 SK케미칼 70% 7만 100원 평당가 지금 정도인 것 같은데 권홍섭 연구원님 어떻게 할까요? 예, 뭐 평당가를 보면 최근에 매수를 한 것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예, 최근에 매수했거나 아니면은 직전에 이제 상승할 때 한번 이제 그때 매수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일단 SK케미칼의 가장 큰 이슈가 그 인적 분할 때문에 네. 이렇게 빠졌는데요. 인적 분할 이후에 이렇게 급락한 형상이 뭐 최근에 이제 BGF 리테일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영향이 좀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69,300원대까지 지금 있는데요. 69,000 최대 그 저항 지지 라인이 68,5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68,500원 이후에 추가 하락하는 것은 어떤 그냥 투매에 대한 급락이라고 보시고 버티신 다음에 다음 가격대인 8만원 정도까지는 안정적으로 홀딩을 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2월 정도 되면은 이제 분할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쯤 가면은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8만원 정도까지는 다시 되돌림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기다리시는 것이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 네, SK케미칼 들어봤고요. 8392번님께서는 네이버 10% 82만 9천원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역시나 최근에 사시지 않았을까 가격대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석 소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뭐 82만 원대면 뭐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정확하게는 뭐 7월달에 혹시 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자, 네이버 주가가 이제 현재 83만 6천 원입니다. 이게 액면가 500원이기 때문에요. 5,000원이라고 하면 자, 우리가 삼성전자가 비싸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이버도 5,000원 액면
목표가 기준으로 보면 83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어마무시한 종목 가운데 하나가 네이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네이버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그 소위 IT 그리고 4차 산업 이런 이벤트 속에 상당히 상승했습니다만 저 화면 보시면서 잠깐 시장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눌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눈에 띈 것도 지난 6월달, 어떻게 보면 6월달 97만 원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얘기 있었죠? 자, 네이버의 주가가 100만 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여전히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 또한 뭐 쿠팡, 또한 위메프 이런 종목들 기본 특징 가운데서 그동안 너무 시장에 대한 출혈을 많이 했었죠. 아무리 시장에 대한 경쟁 포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 네이버의 주가가 과거의 닷컴 열풍이 있지 않는다면 주가 상승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겠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다시 한번 시장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최근 들어서 아마존이 국내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예상보다 작고요. 그리고 뭐 쿠팡이나 티몬이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뭐 주문하면 하루 때로는 뭐 당일날 그 다음날 좀 올 정도로 이렇게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본적으로 그 이커머스 중심으로는 포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네이버의 주가 최근 들어 급락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틀거리는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 미국 시장에서 아마존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거 사셨던 이유가 아마존의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카카오나 네이버가 상승할 것이라는 게 이런 판단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아마존입니다. 뭐 이 당시에는 뭐 주당 $750, 최근 들어서는 뭐 $1,000를 넘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여전히 $1,000에 안착을 했는데 아마존과 카카오, 네이버가 여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아마존이 국내 시장에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올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국 시장을 돌아보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출혈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과거의 네이버 같은 경우에선 어떻게 보면 100만 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부터는 이제 쿠팡, 티몬 그리고 카카오 이런 종목을 보면 여전히 이제는 성장 동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종목 상담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권홍섭 연구원의 다음 5종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다음 보실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예, 최근에 그 정책 변수로 인해서 단기적인 하락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정책적 변수는 언제까는 불확실성이 해결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단기 하락에 대해서는 매수 포인트로 잡으셔서 천천히 매집하는 것이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아직까지도 4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더 들어오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25만 8,500원 정도 되는데요. 한 25만 5,500원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그때까지는 전략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아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그 유럽 바이오 시밀러 시장의 진출 기대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세가 오르고 있는데요. 그 삼성과 셀트리온의 경쟁 구도로 지금 좁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대한 관건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거진 삼성이 먼저 선점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시총이 20조 원 됩니다. 현재 한 18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0조 정도라면 한 30만 원이 적정 가격이긴 하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한 120% 더 올라간다면 주가는 한 40만 원, 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27만 6,500원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한 바이오가 급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한 또 한국에 있는 코오롱 생명과학이라든지 여타 그 다른 바이오주들이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양상이 계속되면서 그로 인해서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좀 더 밀린 것을 확인하고 저점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한 27만 원 정도에서는 진입을 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하나케미칼 어저께 약간 급락을 보여주면서 흔들림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졌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기본적 분석을 본다면은 안정적인 실적의 저평가가 매력적인 조직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도 상반기에는 태양광 관련해서 실적이 두드러졌고요. 하반기에는 화학산업 부분이 실적이 더욱더 두드러지면서
앞으로도 실적 개선에 대한 주가 흐름은 계속적으로 추세는 상승할 것이라고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31,45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적정 투자 매수 시점 한 37,000원 정도, 34,0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고, 36,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단기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32,000원을 다시 돌파하고 올라간다면, 최소한 34,000원 내지는 35,000원까지도 급등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이 최근에 그 해운 운임 지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주가 또한 상승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도 그 해운 운임 지수가 저점을 찍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해운 업종에 대해서는 좋은 전망이 계속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2분기 실제 매출 대비 올해에도 2배 이상 증가 예상이 되면서 대한해운에 대한 다시 한번 그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현재 37,450원 또 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계단식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7,450원 정도에서 어떤 지지를 한 이후에 38,000원을 지속적으로 돌파를 한다면 이것도 한 5만원까지는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최근에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이제 들어와서 기관과 외국인이 이거 팔고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향후 2년간 공격적인 그 증설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그 OLED에 대한 그 투자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반기부터는 애플과 구글 등 그 주요 고객사한테 지원을 받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원대, 구글 같은 경우에 1조 원대를 LG 디스플레이에 투자를 하면서 이 투자 금액이 중소형 OLED 패널에 대한 신규 투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한 이유는 그 LCD 관련해서 LCD 시장에서 LED 시장으로 다 개편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그 수혜가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그 조정 국면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37,0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밑하단인 35,000원 정도 선에서는 매집을 하시고, 그리고 그 윗단인 37,000원, 38,000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짧게 입절을 한 뒤에 37,000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한번 매수를 홀딩을 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추천은 37,000원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34,000원 정도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김진석 소장과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섯 종목 가볼까요? 네, 연기금 매도했던 종목들 좀 보시겠는데요. 자, 화면을 잠깐 좀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자, 아모레퍼시픽 올 한해 어마무시하게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던 것들은 시청자님께 아실 예정이고요. 자, 무엇보다 지난 7월이죠. 작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드 배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지난 3월 달에는 24만원까지 갔었고요. 다만 눈에 띈 것들 최근 들어 코멘트입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했습니다.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G20 정상회담에서 이미 끝났죠. 시진핑 주석을 만나면 화장품, 즉 사드 배치 좀 이렇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히려 주가 하락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담을 전해서도 시장에서는 이미 그것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외국계들은 최근 들어서 그동안 그 매수매도 상당히 속폭이나 하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오히려 연기금이 예상보다 많은 매도가 있다는 것은 연기금 입장에서 보면 아모레퍼시픽 현재 고점 대비로 이제 장중 30% 급락했지만 아직까지 결국 사드 배치는 이어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연기금의 순매도 속에서 녹아있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SFA를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자, 이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결국 삼성전자를 바라본 종목입니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6월달 이후에 자, 예상보다 연기금이 순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왜 단기간에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죠? 단기간에 매도 많이 했다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가 주가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부분이지 그것이 반도체 메모리 관련돼서 그리고 공장 관련돼서 때로는 코스닥 관련돼서는 전혀 영향이 없을 거다. 그런 관점으로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순매도가 있다. 이런 부분들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대한 코멘트를 항상 말씀드려봤는데요. 자,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들은 결국 외국인의 패턴입니다. 외국인의 패턴은 지난 2월달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있었고요. 지난 3월달, 4월, 지난 5월달, 6월달, 7월달 이 당시에는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즉 현대차가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관점 가운데서 연기금은 최근 들어서는 매수매에 대해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소폭이나마 매도가 보이고 있지만 지난 3월달 이후에 연기금의 매도세보다는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좀 적어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 아닌가 싶고요. 어떤 팩터 가운데서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 부정적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외국계가 순매수하겠다는 것은 결국 2분기 실적을 넘어 3분기 이때쯤 되면 그래도 주가가 어떻게든 이런 실적들이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 관점으로 현대모비스 상승했다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카카오인데요. 자, 카카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카카오가 어저께까지 4개월, 오늘째 이제 5개월 정도 이제 흐름들이 좋아지고 있는데, 자, 무엇보다 카카오가 코스닥 시장에서 유가적 시장에 넘어왔습니다. 즉, 넘어왔다는 것은 재무적인 구조는 똑같지만 그만큼 유가지권 시장에 넘어오면 좀 프리미엄이 있을까 이런 관점 가지고 있는데요. 자, 카카오 패턴들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금락이 커지고 있었고요. 이런 관점 보면 아직까지 카카오가 연기금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 특징 같습니다. 자, 마지막 오리온입니다. 자, 분할 상장했죠. 자, 분할 상장했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 대한 패턴이 고민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연기금은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일단 팔고 이후에 다시 한번 시장이 한 달, 두 달, 세 달 좀 안정이 되면 그 이후에 다시 사겠다. 그런 관점으로 연기금은 어저께까지 그리고 오리온을 매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기금 매도 종목 이슈로 5종목을 살펴봤고요. 벌써 시간이 3시 26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자 예상 체결지수 양시장 모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 2418.36포인트입니다. 1.11% 상승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시총상위 10위 전 종목 대부분 상승 보이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이 이끌고 있는 장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26포인트 이상이 상승하는 오랜만에 시원하게 오르는 장 또 보여주고 있고요. 신고점 경신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전약 후강 장세 전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2400포인트에서 일단 갭 시작을 했습니다. 갭 상승 출발했고요. 2421포인트, 22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가서 현재 포인트도 고점 부근인 2418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수급 동향 살펴볼 텐데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입니다. 기관이 1,455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1,271억 원 순 매수합니다. 특히나 금융투자만 팔고 있는데요. 금융투자는 213억 원 순매도, 하지만 투신이 441억 원 사고요. 연기금이 이번 주 내내 많이 삽니다. 오늘도 843억 원이나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매도 물량을 많이 늘렸네요. 3,212억 원 정도 순매도하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아까 전체적으로 빨간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위부터 5위는 전체가 빨갛습니다. 삼성전자 1.6% 상승, SK하이닉스도 상승폭이 장중보다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7만원대고요. 7만900원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도 15만원대는 회복을 했고요. 삼성물산도 14만원대 중반 이후로 올라오는 모습들 볼 수가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포스코,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상승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한국전력 한 종목 제외하고 전부 다 올라오는데요. 포스코 역시나 철강에 대한 업황 호조, 그리고 포스코 실적에 대한 이야기, 긍정적인 코멘트 계속 나오면서 31만 5천원대까지 오는 고점 형성했고요. 네이버도 83만 5천원까지 올라갑니다. 삼성생명, 현대모비스도 상승하고요.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반대로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그래도 651포인트는 뚫고 올라와서 653포인트까지 지금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55포인트 갭상승 출발해서 651포인트, 하락은 아니지만 강보합권까지 내려와서 한 10시 30분경부터 조금 전 3시경까지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 오른쪽으로 쭉 이어가는 그래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시 이후에 갑자기 윗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 마지막에 좋은 흐름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수급에 좀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텐데 주체 변화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더 늘었습니다. 501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고요. 개인 기관 파는데 개인이 228억 원 팔고 기관이 213억 원 순 매도합니다.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가 77억 원 사고요. 투신, 연기금은 99억 원, 119억 원 각각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CJ 하락합니다. 셀트리온 낙폭 많이 줄였네요. 108,0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메디톡스는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장 초반보다 많이 좋아진 모습이고요. CJ 2%가 넘는 낙폭이 보이면서 72,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로엔, 코미팜도 상승하는데 코미팜도 1%대에서 이제 2%대 상승까지 올라왔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 5%가 넘는 급등 나옵니다. 19만 1,0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20만원까지 8,600원만 앞두고 있습니다. 슈젤도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고요. 바이로메드가 이제 소폭 아직까지 하락세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10만 2,900원. 컴투스 오늘도 상승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장에서도 컴투스 상승하면서 11만 8,600원대까지 올라갔고요. 신라젠의 상승폭이 큽니다. 22,850원, 1,050원. 퍼센테이지로는 4.82% 상승 마감이 예상됩니다. 목요일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지수 정확하게 나오는 동안 저희가 마감 시황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 시작 현재 다시 한번 252만 현재 8천원대로 지금 마감이 되는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유가정국 시장이 2,400선을 오늘은 안 차겠다 이런 단어를 좀 조심스럽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작 현재 유가정국 시장이 2,414.37로 좀 마감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과거 시기에 느끼지 못했던 2,400선을 현재 돌파했다 이렇게 마감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려서 충분히 아시겠지만 이전에 SK하이닉스도 자 7만원대 안착하고 있고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1위부터 이 시작 현재 6위까지 상승했지만 현대차, 네이버, 삼성물산, 포스코 이런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포스코를 중심으로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떨어진 상태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2,411선의 주역이 됐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시각 이후에 시장에는 고민할 것 같은데요.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상승의 기본 모멘텀이 IT였기 때문에 결국 IT 업종의 주가가 이제 하락하면 시장은 하락한다. 그런 좀 코멘트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 시각 결국 오늘 시장이 마감하고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과연 이후 시장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2,410선을 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두 종목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따라서 결국 이것을 좀 왜곡해서 말씀드려보면 결국 3분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지금보다 실적이 좋을 걸 기대하고 있다. 이런 어떤 약간 왜곡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수급 가운데서 이 시각 현재 유가정국 시장 어떻게 보면 대형주 중심으로 상당히 외국계 순매수 많이 했고요. 오늘 전체 외국계 순매수 가운데서 대형주가 결국 90% 이상 상승할 정도로 현재 화면에 나오신 것처럼 대형주가 3,467억 그 가운데서 3,299억이 결국 대형주를 매수했다는 것은 결국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계들은 IT를 샀다 이런 어떤 판단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특징적인 것들은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약 0.8%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27% 상승했지만 오늘의 상승을 과연 이거 상승으로 바라봐야 될지 오늘 상당히 좀 시장은 빨간불로 끝난 것은 기분 좋은데요. 그 내용과 질로 보면 예상보다 좀 어려운 시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이제 마감 시황 마지막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410선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2,410.94포인트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52.69포인트 지금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으로 가져가는 상황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1,136원대입니다. 1,136원 30원에 마감하면서 8원 80전 급락하는 모습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 이성웅 대리 3익 THK 4월 20일 목요일에 매수했는데요. 수익률이 무려 40.7% 나고 있습니다. 메르시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SK하이닉스 4월 3일 월요일에 매수했는데요. 37.5%의 수익입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웅 과장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인데 매수일이 조금 늦었죠. 4월 24일. 하지만 수익률은 35.5%나 나고 있습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CMS 에듀 11.1% 7월 7일 매수했는데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 LG화학 오늘 급등한 종목인데 28만 5천 원에 편입해서 10%가 넘는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안타증권 은평지점의 지문상대리 어제 추천해준 종목이죠. 아프리카TV 하루 만에 5.4%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미래에셋대 5% 상승했고요. 7월 4일 최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장기환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종목이 지금 잘 나가고 있고요. 특히나 SK하이닉스 오늘도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LG화학 이 두 종목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해야 될지 AS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SK 그럼 하이닉스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 보면은 지난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후에 역시 같은 업종에는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도 아주 좋고 그런데 오늘도 연중 최고가를 형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위해서 계속 달리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우리가 현재 디램이라든가 랜드 전반적인 반도체 경기가 좋은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매매를 추격 매수를 못하는 것이 좀 우리 일반 투자자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투자 패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SK 하이닉스를 지금 보게 될 경우 이때는 추세가 우상향으로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 보름간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재차 상승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최근에 올라간 SK 하이닉스는 하향 조정이 아니라 옆에 횡보 조정을 하면서 지속적인 고점과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지속적인 이런 상승은 우리가 다른 걸 보지 않고 그냥 추종하면서 일단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올라가는 것은 지속 홀딩 보유 전략을 당분간 취하는 게 낫다. 아직은 갈 기간이 한 1년 정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 속에서 SK 하이닉스로 지속적으로 이제 봐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LG화학을 보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 출발이 늦었습니다. 지금 이제 회복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1차 상승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기 자동차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여러 정보 그런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전기 자동차의 상승 판매의 상승률이 아주 무섭고 매년 성장하는 성장 속도가 60% 정도 이상 되면서 내년은 더 급증할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실적 호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 전 산업 분야에 대해서 아주 실적이 좋고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도 분명히 달성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1차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정고점 수준에서 이제 32만 원대를 분명히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파하고 나면은 조정받아도 2차 상승의 흐름에서 40만 원까지 간다든가 이런 흐름을 충분히 보시면서 큰 흐름을 갖고 일단은 대응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그 흐름 갖고 매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관과 외국인들 적극적인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의 어떤 대형주의 전략을 유지하면서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LG화학에 대한 향후의 전략들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장기환 부장이었고요. 내일 주요 일정 그리고 투자 정보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 장은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예, 내일 금요일장을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 일단 내일장 전략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김진석 소장님 내일 어떻게 볼까요? 네, 먼저 오늘 시장을 좀 간단히 좀 리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옐런 의장의 발언이 좀 있었죠. 그리고 한미 FTA 두 가지 때는 호재 악재가 상당히 겹쳐 있는데 오늘 일단 시장의 의미로 보면 시장은 호재로 반응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옐런 의장이 점진적으로 자산을 매각하겠답니다. 결국 그 매각하겠다는 건 뭐냐면 미국 증시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제 캐시를 그만큼 빨아들이겠다 이런 관점인데 자, 오늘 다우지수가 상승했고요. 이에 맞물려 가지고 유가족 구장에서도 이삭 현재 2,400선 안착했던 기본적 의미는 결국 미국발 호재가 한국에는 반영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악재라고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자, 한미 FTA 관련입니다. 아직까지 뭐 미국 측, 한국 측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재협상이 아니라 협정 개정 여부를 검토할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미국이 바라본 한국은 한미 FTA 협정 이후에 미국이 손해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이익 보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철강업종,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미국 입장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한미 FTA 재개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앞서 강조드렸던 것들처럼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IT 쪽 이런 부분들을 약간 지금보다 그만큼 미국의 수출을 좀 어렵게 만들겠다. 그것이 기본적인 특징 같은데요. 자, 이제 현재 삼성전자가 현재 1.3%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쪽이죠. 2.9%. 그리고 현대차가 1.01% 상승을 마감했다는 것은 미국의 한미 FTA 관련해서 재개정했지만 그 가운데서 한국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그리고 IT 또한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일 것입니다. 이런 평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이제는 호재 악재 가운데서 무조건 호재만 반응하겠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장에 대한 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외국계가 매수하면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외국계가 매도하면 주가가 하락하는 예상보다 증권사 전략들이 상당히 좀 틀어지는 모습들을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내일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총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상승하면 주가는 상승합니다. 이런 어떤 좀 답 없는 그리고 무책임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좀 지켜볼 만한 종목들 이야기 해보면서 오늘 장 마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자, 내일 어떤 종목 볼까요? 내일은 LG이노텍이 좀 공략할 만한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최근에 지속적으로 15만 1,000원하고 16만 2천원대의 박스권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5만 1,000원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그 박스권 투자 매매도 고려할 볼만 하고요. 한 15만 2천원대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서 LG 이노텍이 하반기에는 굉장한 실적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한 20만 원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집을 좀 더 해서 좋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종목 정도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 LG이노텍이 이어서 내일장에 볼만한 종목도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까지 지금 밀리는 흐름인데요. 네. 지금 27만 5천 원의 종가 마감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 분석상 61선 정도의 이제 지지 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내일 정도에 더 밀린다면 한 26만 원대에서도 매수를 해볼 만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 시총에 대한 목표 시총 20조 원 정도 되고요. 그 향후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그 시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그 가치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 투자 형식으로 해서 좋은 투자 종목인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가격을 어느 정도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지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삼성은 아니지만요. 네,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27만 5천 원에서 27만 원 사이에는 적정 매수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3일 정도 연속 하락일 수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밀린다면은 좀 더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7만 원 밑에서는 한번 모아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27만 원 아래쪽에서. 그럼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 27만 원부터 얼마까지 좀 보는 게 나을까요? 전 고점이 30만 5천 원 정도, 네. 30만 8천 원에서 30만 5천 원 정도까지 단기 목표로 설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은 투자 전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에 LG이노텍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한번 지켜보면 괜찮겠다. 라고 전략 정보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저희 목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